자, 음수입니다. 의문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의문이라는 것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들어가고요. 자음과 모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음은 19개, 그리고 모음은 21개 해서 총 40개의 의문이 있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제 구분하고 기억하느냐라는 게 중요하게 되는데, 자음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자음 같은 경우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조음 위치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조음 위치라고 들어가주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건 입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건 윗 잇몸과 혀끝이라고 들어가요. 윗 잇몸과 그 다음 혀끝. 그리고 세 번째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센 입천장. 센 입천장. 센 입천장은 여러분들이 혀를 뒤로 했을 때 뒤에 딱딱하게 닿는 부분 있죠? 윗천장, 입천장의 이 딱딱한 부분을 우리가 센 입천장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몰랑한 부분은 여린 입천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게 목청 또는 목구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때 조음 위치에 따라서 소리가 나는 건 바다, 사자, 가하. 자, 이걸 강하게 소리를 내면 빠, 따, 싸, 짜, 까 라고 나오고요. 이게 더 커진 소리가 나오게 되면 더 강한 소리로 파, 타, 차, 하 라고 들어가요. 그리고 난 뒤에 므느, 르, 무느, 르, 응 이라고 지금 소리가 들어가줘요. 자, 얘들을 이렇게 표를 그려놓고 난 다음에 이에 들어가는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적어 보셔야 하는데, 이 기준들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상황으로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게요. 앞에 나오는 바다, 사자가 하, 요거는 예사 소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여기는 예사 소리 들어가시면 되고요. 빠따싸짜까 라고 얘기하면 소리가 강하게 나는 거라 된 소리, 그리고 파타차카 라고 들어가주면 요건 거센 소리라고 들어가요. 요 소리들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예사에서 된 소리, 거센 소리로 들어갈수록 소리가 점점 세지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음, 니은, 이응이라고 들어오고 리을이 있는데 이때 미음, 니은, 이응 같은 경우에는 자, 코를 울려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비음이라고 불러주고요. 자, 그 다음 리을 같은 경우는 혀가 흘러나가면서 혀 옆으로 공기가 흘러나가기 때문에 유음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 석들을 이렇게 합쳐주면 울리면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울림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위에 나와 있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는 울리지 않기 때문에 안울림소리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들어갈 게 있는데요. 나와 있는 거 뿌뿌페, 드뜨테, 뿌뿌페, 그 다음 드뜨테, 그리고 크크크 같은 경우는 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때 얘들은 파열음 이야기를 해주고요. 요건 파열음, 그 다음에 스스흐라고 들어가주면 요건 마찰이 생기면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마찰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즈쯔츠 같은 경우에는 마찰이 생기면서 터져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파찰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래서 분류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더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뿌뿌페, 드뜨테, 크크크 요거 파열음이라고 들어가는 건 좋은 방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스흐라고 들어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찰에 의해서 나는 거다. 마찰이라는 방법으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요것도 방법. 그 다음 나오는 거 즈쯔츠, 그리고 이 즈쯔츠 같은 경우도 파찰의 방법에 의해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음이 끝나고요. 자, 그 다음 모음이 들어가 주는데요. 모음 같은 경우에는 혀의 위치, 그리고 혀가 얼마나 벌어지고 어떤 모양이 되어 있느냐라는 걸 놓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혀가 벌어지는 건 아니죠. 혀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라고 들어갈 수 있는데, 보시게 되면 일단 혀가 앞에 있으면 전설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혀가 뒤에 있으면 후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입술의 모양이 평평하면 평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형으로 나오면 원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순, 원순이라고 구분이 들어가 주면, 자, 일단 전설이면서 평순, 전설이면서 원순, 후설이면서 평순, 후설이면서 원순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이걸 외우실 땐 이, 에, 위, 웨, 아, 우, 오라고 외우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살펴보니까 이, 에, 위, 웨, 아, 우, 오라고 외우고 보니 혀의 위치가, 혀의 높이가 앞에 나와 있는 이, 위, 우는 고, 높고요. 에, 웨, 오는 가운데, 중.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에, 아는 저. 그래서
혀의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정모음으로 저모음으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전설, 혀의 위치, 후설, 혀의 위치,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입술의 모양은 어떠하냐라는 거에 따라서 모음을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주면 요건 지금 입술의 모양이 발음할 때 변화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단모음이라고 얘기해서 10개가 들어가주고요. 이 단모음들이 서로 결합해서 이중모음을 만들 수가 있는데 야, 여, 요, 유, 으, 야, 여, 오, 야, 여, 요, 유, 의, 워, 왜, 와, 왜, 그리고 예라고 들어가주면 이게 입술 모양이 변화하는 이중모음이 돼요. 그래서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 총 21개의 모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자음 19개 보셨고요. 모음 21개 보셨고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가 표 그려드렸으니까 그거대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모음과 자음에 관련된 시험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